자, 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든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함께해 주십니다. 이일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자, 오늘은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족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네. DNA입니다. 네, 유전자입니다. 머쓱하네요. 네,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물어본 건데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가족을 갖고 온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전이라는 요소는 되게 무시할 수 없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유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기는 하죠. 네. 근데 사실 유전자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죠.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족 관계에서 의해서 형성된 마음들 있잖아요. 네. 이런 마음들은 정신과에서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심리, 예.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뭐 모든 사람들 다 부모가 있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크면서 이 부모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좋든 싫든 우리는 이 성장 환경에 따른 네.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 말인 거죠. 네. 네.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기자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자님한테 제가 화가 났어. 네. 그럼 우리가 착각해요. 이거 기자님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요. 정신과에서 잘 들여다 보면은요. 예.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아빠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고 그게 기자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시 재활성화가 되면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아, 모든 화가 좀 그렇게 모든 화는 아니고. 모든 화라고 하기는 사실 그렇고요.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은 과거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그 안에 뭐 10%든 20%든 뭐 90%든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떠한 감정에는 그게 많은 요소가 들어와 있고 어떤 감정에는 적은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Here and Now에서 네.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네. Here and Now에서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만들어진 어떤 마음의 모양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Here and Now에서 갑자기 감정이라는 그런 복잡한 기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과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의 모양이 있고 네. 그 마음의 모양을 지금 현재의 그 회사의 그 상사가 자극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과거에 만들어진 마음의 모양 누구와 만들어졌겠습니까? 결국은 부모. 뭐 나는 부모가 없었다. 부모가 없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 있는 자극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마음의 모양. 네, 저는 이게 우리의 심리를 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있는 이 자리의 문제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네. 과거의 나도 네. 들여다봐야 된다. 네, 정답입니다. 네. 딱 정리해 주신 그 부분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거예요? 네,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 뺏어가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도 없었는데. 아니. 농담하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관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지금은 부모님과도 떨어져 살고 있고, 네. 아니면 뭐 안 계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성인이 되면 사실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태고요. 네. 뭐 봐봤자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보는 거고, 난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영향이 없어. 정말 그거 큰 착각. 이거 한마디로 착각이군요, 그냥. 네, 정말 큰 착각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부모라는 게 권위상이란 말이죠. 권위상. 어렸을 때 5살짜리 꼬마 아이가 부모, 아빠, 엄마 얼마나 거대해 보였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마음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면은요. 회사를 다닐 때 직장 상사에서 많이 투사가 됩니다. 그 마음들이. 네.
그래서 그 제 내담자들은 이거는 우리 부장님이 이래서 이런 건데 이건 부장님 잘못이지 않나 이렇게 보통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네.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네. 어렸을 때 아빠한테 느꼈던 그 감정이 남아 있어서 부장님이 준 자극은 10인데 나 혼자 이걸 50으로 만들면서 그 감정이 압도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의 나머지 40 이거는 결국은 부모의 관계에서 과거로부터 온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가면 결국 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벌써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문제 그리고 또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 네. 선을 좀 잡아당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화를 하나 좀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되게 자주 쓰는 영화고 정말 제 인생 영화가 많은 사람들 인생 영화로 불리는 영화인데요. 네. 97년 개봉한 네. 굿 윌 헌팅.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좀 추려서 좀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맷 데이먼이 분해서 나오는 윌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네. 이 윌이라는 친구는 엄청난 천재이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MIT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인데 청소부 일을 하고 있다. 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예전에 찾아봤는데 이 영화가 실화를 소재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느 정도 천재냐 하면요, 그 MIT 수학 교수가 네. MIT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 문제를 하나 칠판에 내주고 갑니다. 네. 그 문제는 전 세계에서 몇 명밖에 풀지 못한 수학 문제고요. 그래서 MIT 그 수학 교수는 이거 누가 풀겠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내주면서 네. 이 문제 풀면 중간 기말고사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A+를 주겠다. 그래서 문제를 내주고 가고 아무도 못 풀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완벽하게 풀려 있는 겁니다. 수학 교수가 깜짝 놀라서 학생들 다 소집합니다. 누가 풀었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네. 거기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윌이라는 친구가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수학 교수는 얘를 잘 키우면 진짜 수학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수 있겠다. 뭐 하나 큰일 한번 내겠다. 네, 큰일 한번 내겠다 하고 얘를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가 품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계속 엇나갑니다. 수학 교수가 좋은 자리 소개해주면 거기에 막 친구 대신 보내기도 하고요. 계속 엇나가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친구인 그 MIT 교수의 친구가 로빈 윌리엄스인데요. 로빈 윌리엄스한테 붙여주고 이제 치유를 해가는 과정을 그린 그렇군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윌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 겪었던 가족 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 뭐 상호작용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배경이 돼서 윌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그런 아픔들이 계속 떠올려질 수 있고 그게 생활에 깔려 있다. 윌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고요. 양부 손에서 자랍니다. 근데 양부가 이제 가정 폭력이 심해가지고 윌을 이제 폭력을 가하고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양부가 뭐 렌치랑 혁대랑 여러 가지 때릴 만한 물건을 나열을 해두고 뭘로 맞을래라고 물어본 다음에 선택한 걸로 때렸다. 근데 나는 그때마다 렌치를 선택했다. 가장 아픈 걸로 해볼 테면 해보라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윌은 왜 MIT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을까? 윌의 대답은 그겁니다. 선생님 실망이에요. 청소부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데요. 고귀하다. 고귀한 일. 청소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부 일 고귀한 일이에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윌의 말도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로빈 윌리엄스가 그러니까 사실 정신과 의사 역할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근데 사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가짜거든요. 아. 무의식적인 의미를 찾고 그 무의식적인 의미를 그 내담자가 볼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고귀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 벽돌공이셨다. 우리 아버지가 허리 끊어져라 나를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예. 나는 되게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너는 왜 40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불리는 MIT까지 가서 청소부 일을 하니? 만약에 청소부 일이 고귀하다면 주변에 청소부 일은 널려 있을 텐데 그 40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거기까지 가서 청소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청소부 일이 고귀해서만은 아닌 것 같구나 네. 라는 이야기를 딱 던지는데 그때 윌이 뻥 쪄서 나갑니다. 아, 윌은 MIT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을 들켰군요. 네, 마음을 들킨 겁니다. 그리고 그 들킨 마음 자기가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 이런 치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윌이 치유가 되는 건데요. 아까 힌트 드렸듯이 가족 관계인데 뭐 혹시 기자님이 좀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윌은 그러면 어렸을 때 이러한 그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예.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네. 왜 분명 보면 MIT에서 청소부 일을 하는 거 보면 네. MIT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보이는데 왜 거기서 청소부 일을 할까?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족 관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럼 3살, 4살, 5살 때 윌의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를 봐야 됩니다. 자, 3살, 4살, 5살짜리 윌이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 가정폭력이라는 심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해결을 하고 싶고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양부랑 나 둘만 있는 공간에서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 어린 아이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것과 예. 아니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린아이인 윌은 어떤 결론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상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겪는 고통을 좀 더 크게 느낄 것 같은데요. 기자님 말씀대로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예. 그 어린아이가 해야 할 일은 아빠를 떠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거의 죽음의 공포가 맞닿아 있는 공포거든요. 그렇다면 3살짜리 윌은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되게 무서웠을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결국 맞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의 모양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네. 3살, 4살 때 기억도 뭐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진다. 기억이 아니라 기억 못해요.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요. 네. 그때 그러한 마음의 모양, 이게 윌 같은 경우에는 죄책감이라는 네. 자책감이라는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마음의 모양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반복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일어나는 것이다. 네, 왜 그럴까요? 자,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별로인 사람이야 라는 마음의 모양이 윌한테는 되게 가득가득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MIT는 가고 싶어요. 근데 MIT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알잖아요. 엄청 똑똑한 애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실패를 하면 역시 난 별로인 사람이야. 의식 속에서는 청소부는 고기에서 해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과거에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뭐 죄책감이라든가 실망감,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에게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작용을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까 지금 윌은 그 직업 선택, MIT 청소부 일을 하는 직업 선택에 그 죄책감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음의 모양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은요,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사실 내가 사는 모든 선택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윌 같은 경우에도
여자친구와의 문제에도 이 죄책감이 영향을 미쳐요. 어떠냐면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로빈 윌리엄스한테 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로빈 윌리엄스가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윌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지금 여자친구 너무 완벽하대요. 그 여자친구 하버드 대학생으로 나오거든요. 대화도 잘 통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대요. 네. 근데 선생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실망하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아요. 라고 윌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로빈 윌리엄스 한마디 툭 던집니다. 네가 별로인 게 들키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 윌이 또 충격받고 본질이군요. 네,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윌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내가 별로인 게 드러날까 봐 그게 너무 극도로 공포. 계속 감추고 살 수는 없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영화에선 결국 그렇게 끝나지는 않겠죠. 그 치유 과정이 이제 영화에서 그려지는데요. 네, 그게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윌 어떻게 그럼 치유 과정 네. 간단하게 좀 알려좀 주세요. 네, 아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MIT 청소부 그 로빈 윌리엄스와의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그거가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는 그 청소부 일 고기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에게 MIT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다 하고 한 번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가 여자친구랑 헤어진다고 그랬을 때 네가 별로인 게 들키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라는 말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인 다음에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 마지막 장면에 로빈 윌리엄스가 정말 딱 한마디만 합니다. 윌한테 It's not your fault 라는 말. 정말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It's not your fault 라는 말만 하고요. 그때 윌의 반응은 그겁니다. I know.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몰라 넌. 하고 한 발짝 다가가면서 It's not your fault 라고 합니다. 윌은 계속 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도 계속 한 발짝 다가가면서 It's not your fault 하는데 윌의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도 한 발짝 더 다가가면서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하면서 마지막에 윌이 끌어안고 펑펑 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장면이 여자친구를 향해서 떠나는 장면으로 네, 끝납니다. It's not your fault 계속하니까 윌의 첫 반응은 화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겉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기저의 무의식과 맞닿게 하는 게 상담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담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무의식 저편에 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상담 과정에서 그걸 자꾸 마주하게 하니까 윌도 그 마음을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 쳐맞으면서 그 감정들 얼마나 그 커다랗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보기 싫었겠습니까? 잘 숨겨놨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그걸 자꾸 보게 It's not your fault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면서 계속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 저항이라는 과정을 넘어서고 나면 그때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윌이 로빈 윌리엄스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요. 저는 그거는 그 로빈 윌리엄스를 안아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그 마음, 그때 그 아이 맞아요. 그 상처받았던 그 아이를 안아주고 울어주고 보듬어주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마음이 죄책감이라는 그 마음이 반복 작동되지 않고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아주 대단한 일이네요. 그거는 개인한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별로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자친구랑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도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100%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 과거의 나 그리고 내 안의 나를 좀 들여다봐라.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그 야구 아시죠? 네네. 타자예요. 네. 시속 150km로 공이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섭다고 안 보고 그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 공을 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공을 끝까지 봐야겠죠. 쳐다보는 네. 거거든요.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과거에 만들어진 마음이 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마음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네. 이 마음을 봐줘야 네. 그제서야 내 인생이 조금씩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우리 현실 살아가는 와중에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좀 어떻게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계기를 네. 마련하는 걸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유연상이라는 방법. 자유연상. 네. 사실 상담이 자유연상입니다. 상담하러 오시면 저희가 이제 자유연상 하라고 하고 네. 그 치료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자유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쉽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래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으니까 호흡이라든지 뭐 단전이라든지 특정한 일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주인인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생각들은 누가 한 거죠? 제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패턴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예, 무의식 속에서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늘 이래야만 해 하면서 우리 생각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서 넌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렇게 내 생각을 끌고 다니는 데만 익숙하지. 그래, 생각아, 네가 일어나는 대로 한번 가봐라. 나는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봐줄게. 네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지? 네 감정이 어디로 가고 있지? 봐줄게. 이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진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인생이 그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되게 애썼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절대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근데 한 발짝 물러서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떨어지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그냥 내 생각과 감정은 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는 대로 두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대로 일어나라. 나는 봐주겠다. 사실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둬라 얘기고, 뭐 이 얘기를 생활 내내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럴 만한 공간과 시간이 됐을 때 맞습니다. 적절하게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분명히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마음이 크게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건드려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잘 캐치해 두시고요. 안전한 공간,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나한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1시간 정도 자유연상을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떠오르는 걸 계속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맞닿아 있는 과거의 마음의 모양들이 점점점 알게 돼요. 신기하다. 사실 그게 이제 상담 과정이거든요. 물론 이게 한두 시간 만에 되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겠죠. 전문가랑 상담을 해도 한 2-30시간 정도 지나면은요. 기억나지 않고 있었던 그 과거의 나의 마음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많은 내담자분들이 포기합니다. 안 보고 싶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저항. 근데 그걸 넘어서면 바뀝니다. 왜? 공이 보이거든요. 아픈 기억이지만 그거를 좀 내가 감내해낼 수 있을 때까지 마주하고 나를 알아가고 그런 시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갖는 자체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우리 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